인디아나 존스, 다빈치 코드 아주 유명하죠. 여기에다가 히틀러, 히물러, 이 공통점이 뭐냐? 좀 헷갈리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 공통점은 1904년 2월에 독일 남부 미셸 슈타트에서 태어난 오토란 박사와 연계된다는 거죠. 이 오토란이 이와 같이 연계되는 이유는 최후의 만찬에 사용했다는 포도주잔, 즉 성배 탐사의 아버지로 인식되기 때문인데 오토란의 아버지인 카림 치안 판사인데 옛날에는 뭐 마을에서 마을로 옮겨 다니고 이러다가 보니까 오토란이 친구와 어울리는 것보다는 역사책에 이제 심취를 내려서 그랬는데 이 독일에서 공부를 하는데도 중세시대 이단 그리고 철저하게 교황청으로부터 탄압받은 프랑스의 카타르파의 역사와 신앙이 아주 그냥 매료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바로 거기에는 영국의 그 아서왕의 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쪼르륵 있는데 이게 이제 파르시발, 로헨그린, 니벨룽겐 이야기 뭐 이런 거고 전체로 연계가 되죠.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도 이 오토란이 어려서부터 크게 관심을 가진 거는 파르시발의 거룩한 산인 몽살바의 성배가 은폐되어 있다라는 말에 주목해갖고 이를 직접 찾기 위해서 1922년서부터 1926년까지 기센대학교로 들어가서 주로 이쪽만 연구를 했어요. 보면 이제 법학, 독일 초강, 문헌학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 성배에 대한 것만 이제 철저히 했는데 오테란의 생각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당시에 고고학자인 하일리 슐리만이 트로이를 발견해갖고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는데 슐리만은 호머의 일리아드에 쓰여있는 얘기가 가짜일 리가 없다. 그래갖고 자기가 직접 찾겠다 그래서 실제로 찾았어요. 그런데 호머가 좀 얼마 전 사람입니까? 기원전 800년 정도에 되는 사람인데도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다. 뭐 이런 단순한 생각에서 출발해갖고 결국 트로이를 찾았는데 오토란도 그와 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뭐냐면 크레티앙 드 트로이가 퍼시발이라는 아서왕의 얘기를 했는데 여기가 그냥 주로 성배 얘기가거든요. 근데 성배 얘기가 트로이나 마찬가지로 이게 사실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철저하게 성배만 이제 연구를 이제 한 거죠. 그랬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프랑스의 카타르파가 교황청의 십자군하고 맞짱을 떴는데 그때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카타르파가 성배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런 아주 대전제를 갖고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뭐 성배가 특별한 이유는 여러 가지이지만 가장 그 현실적으로 성배를 소유하거나 성배와 접촉한 사람은 영생을 얻으며 질병이 치료된다. 이거 뭐 세상에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랬는데 오토란의 생각은 책을 이제 쭉 읽어봤겠죠. 자네들 뭐 이랬더니 교황청의 십자군하고 카타르가 프랑스 그 남부 랑구도 루실론에서 맞짱을 떴는데 여기에 1244년 마지막에 몽세교르 요새에서 카타르파가 작살이 납니다. 그러는데 그때의 혈투를 벌일 때에 이 카타르파가 보통 사람입니까? 그 중요한 성배를 어딘가로 대피시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좌우간 오토란이 이거에 매료돼 갖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프랑스를 방문해 갖고 랑구독 루실론 지역에서 몽세귀르 뭐 성등 이런 데를 3년간 체류하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합니다. 그래갖고 오토란은 이 지역의 좁은 계곡을 이제 들어가 보니까 사실은 랑구독 루실론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석회암 지역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주변 산 전체가 벌집과 같은 동굴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학교를 다녔었는데 동굴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100m만 지나가면 동굴 하나씩 나오는데 그것도 뭐 대단하죠. 이것은 무슨 소리냐면 만일 보물이 있다고 그러면 어느 곳이라도 숨길 수 있는 이런 천혜의 요소다. 그래갖고 성배를 뭐 숨기는 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이제 좋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 오토란이 수없이 이제 찾아다닌 겁니다. 그 많은 동물들을.
자,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결론도 좀 나오죠. 오토론이 카타르파하고 이제 템플 기사단, 유명하죠. 템플 기사단이 동굴에서 은신처를 공유를 했다. 근데 이들은 이제 프리메이슨과도 연계가 되고, 또 시온 수도회와도 연계가 되고, 이런 내용을 했는데, 여기에서 오토란이 아주 중요한 자료를 발견합니다. 그건 뭐냐면, 1244년 프랑스 기사단이 예루살렘에서 성배를 확보한 몽살바의 카타르 기사단을 공격을 했다. 여기서 프랑스 기사단은 십자군을 얘기를 합니다. 몽살바성이 함락되기 직전 3-4명의 카타르 기사단원이 비밀 통로를 통해 성배를 갖고 절벽 밑으로 내려가 탈출을 했다. 이때 그들이 메로밀거 왕의 다고베르트 2세 마법의 의복과 예수의 성배를 갖고 갔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를 발견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토란의 결론은 아리마다의 요셉이 성배를 유럽으로 가져갔는데, 이것이 그 13세기 말에서 크게 번창한 종교개혁 운동인 카타르바가 이제 괴멸되면서 이제 전투는 그런 걸로 해서 일어났는데 좌우간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배가 어디로 사라졌겠느냐? 가봐야 피레네 산맥에 몽살바 근처에 보관돼 있었고 이런 얘기입니다. 오토란이 철저하게 그 지역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자료를 만들고 했죠. 그렇다고 그러면 중요한 게 몽살바성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이 몽살바성에 이제 랑구독 루실론 지역이 그 동굴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을 오토란은 랑구독 지역에 건재하는 몽세규성이라고 결론을 지었어요.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쭉 졌는데, 좌우간 이렇게 돼갖고 1932년 파리를 거쳐 독일로 와갖고 성배를 반대한 십자군, 왜냐하면 카타르파도 기독교를 철저하게 믿은 적이기 때문에 원래가 거기도 십자군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투가 엉망진창으로 됐다는 얘기인데, 이 책이 바른 책이 나오자마자 그냥 역사고 이런 데에서 찬사를 받았어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내용을 썼기 때문에, 거기다가 교황청의 십자군은 선이고 그러지 않은 데는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똑같은 기독교에서 선악을 이제 참 쓰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랬는데 이것을 분석한 거죠. 그랬는데 오토란이 또 행운도 얻었어요. 이게 3년 동안 랑구독 루실론 지역에서 이제 성배 탐사를 하는 동안 전 오스트리아 육군 대령인 빌리구트 베이스토를 만납니다. 근데 이 베이스토 그 대령이 게르만 역사에 심취해갖고, 이때의 토르라는 토르가 영화도 많이 나오지만 현명한 전사라는 뜻입니다. 그 가명으로 그 당시에 나치의 하인리히 히틀러의 SS에 정식으로 입단해갖고 새로 창설된 문화 관련 그런 책임자로 임명이 되는데, 아예 오토란이 이 베이스토 대령하고 랑구독 루실론에서 만난 거예요. 죽이 잘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제 그 나치의 실권자가 하인리히 히물러인데 좀 요상에 헷갈려요. 자신이 작센 왕국의 하인리히 왕의 환생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데, 더욱 놀란 거는 예수가 실제로는 아리아, 그러니까 독일이 그 왕창 얘기하는 혈통의 후손이라는 가정을 앞세웠다고 하는 겁니다. 아예 이런 가설이 그래도 어떻게 나왔느냐? 아브라함의 손자이자 이삭의 둘째 아들인 야곱이 아리안 혈통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님을 포함한 후손들이 아리안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 사용한 성배는 아리안이 가질 자격과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참 대단한 실력이라는 걸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이래갖고 들러오고 죽이 잘 맞아갖고 1925년에 설립한 중군사 조직인 슈츠스타펠의 대장으로 임명이 되죠. 그 유명한 SS의 대장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상태에서 히물러가 짱이니까 그 당시에 나치에서 둘째, 셋째 이제 실권자니까
1935년에 독일 조상 및 유산 연구를 전담하는 과학연구소는 아네네르베를 발족을 합니다. 이것이 내용은 공식의 문문은 뭐냐면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을 해갖고 현대 독일의 내 조상이 이룬 업적에 대한 증거들을 밝혀라. 두 번째는 이런 증거들을 잡지, 책, 박물관, 학술걸 외기로 대고 대대적으로 알려져갖고 독일 아리아인이 자부심을 갖게 이렇게 만들어 주라. 그랬는데 이때 이제 1939년에 약 200명이 됐는데 이때의 베이스트 대령의 준장으로 승진을 해갖고 주로 성배 탐험 등을 이런 거를 지휘하게 했습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내용적으로 했는데 요게 딱 맞는 겁니다. 저 아네르베가 그 오토란하고 딱 맞는 이유는 히틀러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인류가 세 그룹으로 나눠지는데 문화의 창시자, 문화의 보유자, 문화의 파괴자로 나뉘는데 문화의 창시자는 생물학적으로 키가 크고 금발이며 북유럽 출신의 아리아인입니다. 사실 독일이고 뭐 이렇게 북구로 가면 상당히 키가 큽니다. 그리고 뭐 얼굴이 허옇고요. 금발이 아주 많습니다. 그랬는데 이때의 히틀러가 뭐라고 그러냐면 선사시대의 아리안 인종이 농업, 건축, 음악, 문학, 시각예술 등을 포함한 인류 문화의 중요한 발전의 근원을 이루었다. 아리안이 그랬답니다. 근데 그 후손들이 현대 독일인이 아리안의 후손이다. 그래서 유전적으로 다른 인종에 비해서 생물학적인 우월성을 물려받았다는 겁니다. 보시면 이게 아네르베가 얼마나 거창한 그런 단체인지를 이제 아실 텐데요. 여기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헷갈리게 만드는 게 있는데 히틀러가 역사의 문화 파괴자로 유대인을 지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은 생물학적으로도 이 아리안과 구별되며 문화 종교적 특성을 공유하지 않는 아주 별종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유대인을 심지어는 이제 뿔 달린 괴물로 설명을 하는데 여기 사진을 보면 히틀러가 1933년 유대인 어린아이여고 하면서 뭐 아주 잘 웃고 뭐 이러는 것도 있어요. 이 사진의 친필은 친애하는 로사에가 히틀러가 직접 써주기도 했습니다. 좀 헷갈리기는 허되는 얘기입니다. 좌우간 그래갖고 히틀러는 나이 투쟁에서 독일 조상의 위대함을 설명할 때 그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근데 당대 학자들은 그의 말에 그렇게 커다랗게 뭐 신빙성을 주여하지 않았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서 그저 독일이 아주 그냥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에 각성을 주기 위한 아주 선전 효과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요럴 때 바로 오토란이 이 히물러하고 연계가 된 겁니다. 이 오토란은 뭐라고 그러냐, 중세시대의 역사상 최악의 추악한 전투를 벌인 십자군과 카타르파의 혈투는 결국 교황청 기독교의 모순 때문에 일어난 거다. 그래서 이런 그 모순을 카타르파의 믿음으로 대체하면 새로운 믿음이 되는데 이것이 아리안이고 뭐 이런데 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니 히물러가 뭐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면서 여기에서 히물러가 오토가 쓴 책을 호합한 가죽장정으로 5천 권을 출물간해갖고 나치의 엘리트 지도자들에게 쫙 줬답니다. 사실은 나치에서 이 책을 못 받으면 엘리트가 아니라는 얘기나 똑같은데 따지고 보면 오토란의 책에 독일 집권자들의 바이블이 돼갖고 추후에 SS 내에서 일정 수준의 진급하려면 필수 교과서로 활용이 되었답니다. 그래갖고 히물러가 오토란을 전격 지원하는데 성배 찾기만 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에도 비밀, 그러니까 그 아네르베가 한 200명 되는데 어느 사람한테도 보고를 안 하고 히물러에게만 직보를 하고 뭐 예산 왕창 받아서 이제 쓰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거 얼마 후에 이 성배만 찾는 오토란을 레벤스보른이라게 강제로 참여시키는데 이게 참 헷갈리는 동네입니다. 뭐냐면 레벤스보른은 인종적으로 순수한
아리안 여성이 우수한 친위대원의 아이들, 즉 아리안을 낳는 데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다 그냥 오토란을 갖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자, 이랬는데 오토란이 이런데 만만하겠습니까? 그랬는데 더욱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 레벤스 보른에서 보직이 다카우 강제 수용소의 경비임무로 변경이 됩니다. 뭐 다카우 수용소라면 나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말하자면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서 다카우하고 아우슈비츠가 간판 스타죠. 근데 좌우간 이때 나치가 집권하자마자 1933년입니다. 상당히 오래가 되는데 독일 최초로 정치범 수용소를 위한 강제 수용소로 이제 개설된 겁니다. 주로 유대인, 동성애자, 공산주의자, 집시, 사제, 반체제 주의자들을 수용하는 것인데 사실은 나치의 대명사인 홀로코스트의 산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의 오토란의 문제가 동성애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 이게 그 나치 독일에 대해서는 아주 그 결정적인 범죄로 얘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동성애 문제를 히물러는 어떻게 봤느냐. 아주 근거가 있습니다. 1937년에 북서부 유럽의 늪지에서 시체가 하나 발견됐는데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처형된 거다. 그래서 이것이 동성애자들이 철기시대에도 처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성 간 동성애가 전염될 수 있는데 이것을 나치가 방지하지 않으면 SS 등 뭐 아리안nhân 이런 데에서도 공간에서도 퍼질 수 있어야 된다. 그래갖고 동성애자들을 근절해야 된다. 그래갖고 제2차 세계대전까지 약 15,000명의 독일인 동성애자들이 집단 수용소에서 감금이 돼갖고 이제 최대 60% 이상이 사망했다고 하는데 분홍색 딱지는 바로 동성애자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냐. 나치가 유대인이면 뭐 유대의 별표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자, 이랬는데 오토란이 1937년도 9월 달에 불명예스러운 행동을 자행한 칼 마로와 함께 청문회 연루가 돼갖고 재판을 받습니다. 근데 칼 마로가 뭐냐면 히물러가 지휘하는 SS의 독단적인 행동이 결국은 독일을 망하게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1977년이면 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인데 이러한 그 칼 마로하고 오토란하고 재판이 관련이 돼 있다는데 판결이 뭐냐면 오토란에게 2년 동안 금주 그리고 직위박탈 그리고 다카우에 있는 강제수용소에 글쎄 경비를 시켰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래 그 오토란이 히물러고 막강한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판결을 받은 거는 오토란이 동성애자 혐의를 받은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당대 동성애자는 유대인하고 똑같이 이제 철저하게 규제를 했는데 친구들은 그가 분명히 동성애자였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오토란이 글쎄 막강한 SS의 단원인데 그러니 이게 치명적이 아닐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하튼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됐지만 오토란이 더욱더 큰 문제가 돼. 다카우 수용소가 나치 만행으로 그야말로 유명한데 이 오토란이 다카우의 유대인 대량 학생들 악마적인 프로그램에는 관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수용소를 떠난 후인 1938년 11월부터 이제 악마 프로그램이 생긴 거죠. 그래갖고 오토란하고는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을 일으킨 사람이 SS에서 이게 쉬울 거 같습니까? 여기에다가 뭐냐면 성배가 중요한 거는 알아요. 큰 틀에서 히틀러하고 히물러의 원대한 생각하고 맞물려 있고 오토란이 독일이 남다른 민족인 아리안족이 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기초 이론을 만들어준 거는 이거는 뭐 히틀러하고 히물러인데 큰 도움이 되는데 문제는 오토란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오토란은 정신면에서 나치의 기준으로 볼 때 여러모로 불순분자라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오토란이 SS의 중치부에서 연구하면서 나치의 실상을 알게 되자 사적인 자리에서 불만, 불평 쫙 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임박한 전쟁이 됐는데 반대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건 반역이죠. 그것도 SS 친위대의 장교가 그러니 이게 그 쉬운 얘기입니까? 여기에다가 그렇게 히물러가 강력히 자금을 대줬는데도 성배를 찾아오지도 못했어요. 이때에 이제 그 오타라는 자기 신조를 갖다 계속 지켰습니다. 뭐냐면 독일과 유럽이 카타르파로 개정하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즉 독일이 1938년에 준비하고 있던 전쟁에 반대되는 의견으로 이렇게 상부에 공식적으로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전쟁 대신 독일과 유럽의 하나의 공동체로 변모해야 된다. 카타르의 역사를 심층적으로 연구한 결과 교회와 프랑스 왕자의 부당한 박해가 카타르파를 만들었다. 유럽의 국가들과 다른 모든 국가들이 세계 평화의 이익을 위해 카타르파와 같은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하다. 이게 이제 오토란의 생각입니다. 그래갖고 이런 얘기를 히물러의 개인 부관한테 칼볼프인데 박박해서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물론 그러면서 이게 이거 뭐 오토란도 바보입니까? 눈치를 이제 알았겠죠. 그래갖고 자기가 세 번째 책을 써야 되니까 좀 직무를 면제를 해주셔. 근데 이게 SS 대원이니까 점점 압박이 오니까 이런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죽기 얼마 전에. 나는 내 조국에 많은 슬픔을 가지고 있다. 14일 전에 나는 뮌헨에 있었으며 이 일로 산에 가기를 원한다. 나는 더 이상 내 조국에서 살 수 없다. 뮌헨으로 돌아오면서 모든 것이 나에게 돌아왔다. 내가 목격한 사건들, 나는 더 이상 잠을 잘 수도 먹을 수도 없다. 이 내용으로 보면 아마 유언이나 마찬가지라고 직감으로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토란이 이게 보통 사람입니까? 자기의 이런 거를 갖다 끝까지 견제하기 위해서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나치의 이 강력한 후원자인 히물러에게 SS를 탈퇴하겠다고 공식적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SS가 보통 부대입니까? 이 특수부대가 뭐 지가 나가겠다고 해서 나갈 수 있는 거 아닌데 히물러가 놀랍게도 1939년 3월 그의 사직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 답변이 뭐 뻔하죠. 곧바로 그의 체포를 지시합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무슨 선택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3월 그의 사직이 되자 그가 성배를 자주 찾던 오스트리아의 뭐 2000m 되는 티롤 지역의 쿠프슈타인 산을 방문하고 실종이 됩니다. 그때 나이 겨우 35살입니다. 그리고 그의 시신은 이제 3개월 후에 발견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가 뭐 지금도 많은 자료에 보면 독을 마시고 자살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의 시체 옆에는 약병은 있었지만 사인은 동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토란이 나름대로의 독일의 이데올로기를 갖다가 만들어준 사람인데 좀 중요한 사람이죠. 그래서 실종이 되니까 아네르베에서 여기로면서 해체되면서 이제 그 공식적으로 오토란이 사망을 했다. 이런 걸 이제 발표를 하고 그런데 이 오토란의 사망이 나름대로의 큰 영향이 있죠. 왜냐하면 오토란이 아리안린들에 대한 근원에 대한 원리를 제공을 했고 또 하나는 성배하고 십자군 전쟁 등에 대한 내용을 아주 정확하게 제시하고 그러니까 그의 연구와 파란만장인 삶이 많은 창작자들에게 이제 영감을 주었죠. 그래서 글을 이제 다룬 것이 수없이 많은데 캐릭터들로 직접도 나오고 유명한 인디아나 존스의 최후의 성전 그리고 다빈치 코드가 바로 그를 대변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됩니다. 그래서 텔레그라피지의 존 프랜스톤 기자는 인디아나 존스의 최후의 성전 3편입니다. 이 오토란을 모델로 각색한 거다. 물론 오토란은 영화에서 인디아나 존스처럼 나치와 싸운 영웅은 결코 아니지만 나치에 항의하다가 제거된 사람이죠. 뭐 엄밀한 의미에서는 나치에서 가장 행복한 연구를 한 고학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인디아나 존스 최후의 성전의 주제 자체는 오토란의 성배 찾기와 직결이 됩니다. 그리고 히물러와 히틀러와 계획과도 일치하죠. 그래서 인디아나 존스 최후의 성전에서 아돌프 히틀러와 하인리 히물러와 그리고
인디아나 존스가 함께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상입니다.